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산후도우미를 자처한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도망가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서 독한 소리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딸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코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 해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삐져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신우가 전화해서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우에게도 제 생각 그대로 말했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시댁은 없다고요? 시댁과는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엄청 멀어요. 친정은 가깝지만 저희 엄마가 일을 하고 계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고요. 아이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2주 후에 도우미 2주 부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도 취소하고 굳이 본인이 해주겠다 하시며 산후도우미 줄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싫다고 난리쳤지만 멀리 사는 시부모님이 아기 얼굴 몇 번이나 볼까 싶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부 전화 3일만 안 해도 쎄한 목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 여자가 그놈의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던 신우까지 이런 시댁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 제 잘못이었겠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금액을 어머님께 드리는 대신에 도우미에게 요구하듯 시어머니께 그대로 할 테니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집에 왔고 시어머니는 그 전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삼시세끼 누워만 있다가 밥상 차려주시면 나가서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있었고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만들어 달라 말씀드렸어요. 신생아가 있는 집이니 청소기는 하루에 2번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물걸레질은 하루 한 번만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속옷은 손빨래를 하는데 이것은 부탁 못 드리겠더라고요. 속옷은 제가 빨았습니다. 젖병 소독, 아기 손수건 삶기 등을 맡겼고 아기 젖 먹이는 시간 빼고는 어머님 손에 맡겼어요. 아기 목욕시킬 때 자세가 산모 관절에 가장 안 좋다고 해서 목욕은 어머님이 시키시고 저는 옆에서 살짝 거드는 정도만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싸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서러워서 가겠다고 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며느리한테 밥상 가져다 바치는 자신이 너무 서럽게 느껴져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가버리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너무 나고 했지만 급한 대로 도움이 구하기 전까지 저희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다행히 며칠 와주실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화내는 저를 혼내고 정말 정신없는 며칠을 보냈네요. 신우가 전화와서 그러대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라고요. 왈칵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어요. 뭐가 죄송한 것이냐고요? 누워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정도껏 해야지 이러더군요. 이럴까봐 내가 처음부터 그냥 도우미 부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오시겠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배려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돈도 정도껏 드리면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걸 돈으로 꼭 환산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도우미 비용보다 더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계약을 시어머니가 깨버리셨으니 한 푼도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산모에게 삼시세끼 밥상 받으시러 올라오셨던 것 같다고 내가 시어머니 딸이었어도 이랬겠냐고 신우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산모인 며느리 건강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도 안 쓰시는 시댁과는 앞으로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했고요. 신우가 저에게 그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이냐고 하더군요.
며느리 몸뚱이가 어떻게 되던 말던 본인 비위 상한다고 도망친 시어머니는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그런다고 앞으로는 나도 시부모님 신경도 안 쓰고 남처럼 생각하고 살려는데 뭐 잘못된 것 있냐고 했어요. 저랑 전화 끊고 신우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저에게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산후조리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산모 며느리가 해주는 삼시세끼 드시고 손주 재롱 보면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나 하시다가 꽁돈 받아가는 것이었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애는 눈으로만 보시다가 며느리 밥상 받으려 했는데 뜻대로 안 되셔서 화가 나신 것이냐고 했고, 내가 몸조리 잘못해서 몸이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도 안 쓰시냐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보라길래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돈 다 주고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더라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셨어요. 3일 뒤부터는 제가 저녁에 청소기 돌렸습니다. 5일째부터는 아기 젖병 소독도 제가 했고 밥도 안 차려주셔서 제가 차려 먹었고 빨래도 제가 개면서 시어머니 오셔서 산후조리 해준다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로 시댁 식구들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도 확실하게 표현했으니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저는 마음 편합니다. 다행히 도우미 아줌마가 좋은 분이시라서 창틀에까지 먼지 하나 없어요. 시어머니께는 돈 전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일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암튼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은 저인데 적반하장으로 계속 나오면 평생 안 보고 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란 분은 산모 며느리에게 잔소리나 하고 부려먹다 돈 받아가려고 했나 보네요. 이번에 시어머니 뜻대로 되었다면 쓰니님 평생 고생하실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